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스튜 중에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춥고 눈 내리는 날에는 소고기 듬성듬성 썰어서 맛있게 시어링을 해준 다음에 흑맥주 한 캔 통으로 넣고 맛있게 끓여낸 스튜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겨울 요리 아이리쉬 스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음식이라는 게 날씨랑 계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눈이 좀 많이 왔는데 찬바람 불고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먹기에 딱 좋은 소고기 스튜를 오늘 준비를 할 건데요. 소고기 스튜라고 하면은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레드와인으로 하는 부르기뇽 이런 건 너무 흔하니까 그런 건 제껴두고 오늘 이제 흑맥주를 활용한 아이리쉬 스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소고기는 오늘 이 뼈 없는 갈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부위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원래 스튜 자체가 좀 이렇게 비싼 고기보다는 좀 저렴한 고기로 먹는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지만은 아무런 부위 좀 저렴한 부위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맥주는 이제 유일무이한 기네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흑맥주는 기네스 외 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기네스만이 갖고 있는 이 크리미함 이런 게 좀 스튜에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튜에 들어가는 채소는 대부분 좀 크게 썰어주는데 저는 고기보다 채소가 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미디엄 다이스보다 조금 작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양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근도 역시 똑같은 사이즈로 썰어주면 되겠죠? 껍질 먼저 까주시고 길게 4분의 1 스틱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이스 해주시면 되죠. 샐러리를 자르시다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런 잎사귀 같은 게 있거든요. 요 노란색 잎사귀 요게 모양이 되게 이쁘니까 요거는 나중에 가니쉬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샐러리 잎은 이렇게 따주셔서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궈주시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이파리가 좀 살아나죠. 브레이징 할 때도 양파랑 당근이랑 샐러리랑 넣잖아요. 근데 브레이징 할 때는 이 채소를 안 먹죠. 스튜를 만들 때는 얘네를 이제 먹는다, 취식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채소 모양이랑 사이즈 브레이징 할 때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잘라주세요. 남생 스튜에도 역시 황금 비율 양파 2, 당근 샐러리 1씩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늘을 굉장히 좋아해서 마늘은 6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마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장시간 조리할 거기 때문에 마늘 그렇게 잘게 안 다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다져주세요. 파슬리는 다져서 나중에 이제 가니쉬로 얹을 거고요. 이 파슬리 같이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생허브는 양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너무 잘게 다지면 허브 향이 다 빠지니까 적당히 다져주세요. 요건 이제 타임이랑 세이지인데 세이지는 사실 좀 옵션이라고 치더라도 타임은 웬만하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타임이랑 세이지 같은 경우는 이 가니쉬라기보다는 이제 조리를 할 때 아예 그냥 향을 줘버리는 허브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맛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죠. 세이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볍게 차핑해 주겠습니다. 세이지나 타임 없으신 분은 로즈마리로 대체하셔도 아주 좋아요. 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큐브를 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정도 사이즈? 카레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한 입 사이즈는 아니고 한 2입 정도 사이즈, 한 요 정도 사이즈. 캐나다 소고기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요. 이 소금이랑 후추로 넉넉하게 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소스에도 소금간이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쫄지 말고 소금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후추도 넉넉하게 골고루 소금, 후추 양쪽 면에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판체타인데 저는 이제 큐브가 돼 있는 요 제품을 갖고 왔어요. 판체타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베이컨으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만 베이컨 쓰실 때는 이렇게 뭐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판체타부터 조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불로 익히시면서 기름기를 렌더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베이컨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불을 조금 조절을 더 약하게 해주셔야겠죠. 자, 판체타는 걷어내고 그 기름에 소고기부터 시어링을 해주겠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제대로 시어링을 해야 되니까 2번에 나눠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제대로 내주신 다음에 또 걷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양파를 우선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름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식용유 좀 넣어주시고요. 양파의 자연적인 단맛이 흑맥주의 쌉싸름한 맛과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카라멜라이징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진 마늘을 추가해 주시고 이제 한 3분 정도 더 볶아주다가 나머지 채소들을 넣을 건데요. 당근과 샐러리는 동시에 투입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채소를 진짜 충분히 볶아줘야 훨씬 맛있거든요.
이거 만드는 다음 타임에 무슨 약속 같은 거 잡지 마시고 느긋하게 해주셔야지 결과물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채소에서 수분이 웬만큼 빠지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시고 계속해서 잘 볶아주면 바닥에 재료가 살짝 붙는 느낌이 나요. 이때 밀가루를 추가해서 완전하게 폰드를 구축을 해버립니다. 밀가루 풋내 안 나게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시고요. 약 1분 뒤에 기네스 캔을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나무주걱으로 박박 긁어가면서 바닥에 붙은 폰드를 회수해 주겠습니다. 바닥 청소가 다 끝나면 시어링한 소고기랑 판체타를 다시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이때 고기를 시어링하면서 나온 육즙도 잊지 말고 챙겨주겠습니다. 여기에 무염 치킨 스탁이나 비프 스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파우더나 액상같이 이렇게 염도 있는 제품을 물에 풀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소고기 소금후추 시즈닝 할 때 양면 말고 한 면만 시즈닝을 해주세요. 타임이랑 세이지 차핑해 놓은 거 넣어주시고 월계 수잎도 3장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잘 섞어주시고 이제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2시간 동안 조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리시 스튜인데 감자가 빠질 수는 없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정확히 1시간 30분 뒤에 감자 투입해주시고 뚜껑을 연 상태로 마지막 30분은 조리를 했습니다. 이제 테이스팅 해보러 갈게요.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만 보더라도 굉장히 스무드하고 실키한 그런 텍스처가 느껴지네요. 이게 스튜라서 뭐 대단한 플레이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걸 그냥 접시에 담아서, 아이고 막 튀고 난 난리 났네. 내가 요새 막 이렇게 막 흘리고 막 그래요. 이렇게 담아주고 파슬리 다져놓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좀 위에 이렇게 좀 이쁘게, 아까 말씀드린 샐러리 잎 같은 걸로 이렇게 가니쉬 해주시면은 담았을 때 비주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포크를 넣을 때부터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야, 고기 익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갈비찜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 갈비찜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텍스처가 연하고 이 소스 자체가 주는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 갖고, 갈비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가 이제 같이 엉기지는 않고 약간 겉도는 느낌이잖아요. 이 소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착 이렇게 고기에 감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스푼으로 한번 떠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소스의 농도가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고기에 착 감기는 정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실 건 아무래도 이제 기네스의 역할인데, 기네스의 그 쌉싸름한 피니쉬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오리백숙 같은 거 할 때 가끔 이제 한방 약재료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은은한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그게 절대 강하지 않으면서 끝에 살짝 남아주면서 아주 이건 오늘 추운 날 한번 꼭 해먹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거지만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리를 하시면서 왜 음식에 쓴맛을 사용할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걸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쌉싸름한 피니쉬. 한 가지 이제 테이스팅 노트에 추가를 하자면은 샐러리가 갖고 있는 향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소스가 너무 과하지 않은 게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맛, 이거를 덮어버리지 않고 같이 좀 이렇게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스튜 중에 역대급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맛의 밸런스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 번 말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맛있는 스튜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나눠 드시면서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